연체 이후 일어나는 상황들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첫날에서 연체 후 5일차까지는 신용이 떨어진다거나 카드가 정지되는 신용카드야말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부터 각종 공과금 납부는 물론 1,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까지 가능하며 요즘은 영페이 등으로 신용카드를 스마트폰 안에 저장해 지갑 없이도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신용카드는 사용의 편리함뿐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 시 제공받는 포인트나 할인 혜택, 다양한 이벤트 등의 혜택 또한 주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매달 갚아야 하는 카드 대금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연체 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연체 이후 일어나는 상황들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첫날에서 연체 후 5일차까지는 신용이 떨어진다거나 카드가 정지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로부터 미납 사실에 대한 안내 문자 정도를 받게 될 뿐 신용카드의 연체 기록이 아직 남지 않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여유가 된다면 이런 미납 안내 문자를 받은 후 당황하지 말고 미납된 결제 대금을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단기 연체 기록이 작거나 연체된 금액이 많다면 하루 이틀 연체만으로도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용카드 연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이후 신용카드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독촉 전화가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 시 단기 연체로 인식되기에 나의 연체 기록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에 전달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공동전산망에도 입력이 되기에 연체 정보를 입수한 신용평가사에서는 나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카드가 정지될 경우 신용카드가 여러 개인 경우 다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될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 다른 카드사들도 나의 연체 기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미리 정지시켜 놓을 확률이 큽니다. 연체가 길어져 3주차에 접어들게 된다면 더 이상 제도권 대출 이용이 불가할 뿐 아니라 추심 전담부서로 나의 연체 기록이 이관되어 더욱 강력한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는 물론 방문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사실 대표적인 불법 추심 중 하나는 나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추심 전담부서는 불법의 선을 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 사실을 연체자의 주변 지인에게 알리는 경우도 있으며 자택이나 회사 등의 방문 추심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체 후 3달이 지난다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가압류나 지급 명령 등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취업 및 이직에도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금융사 및 보안회사, 보험설계사, 대출관리사 등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회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장기 연체자가 될 경우 모든 미납금을 완납한다 하더라도 최대 5년까지 연체 기록이 남게 되며 떨어진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규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당연히 대출도 거절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연체를 막기 위해 대출을 받아 연체를 막거나 리볼빙 등의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이런 방법 등은 단기간 안에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채무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카드 연체를 막기 위해 받은 대출도 결국 내가 갚아야 하는 돈이고 리볼빙의 경우 이자가 최고금리 수준인 만큼 빨리 갚지 않으면 더 크게 빚이 불어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빚을 빚으로 막는 돌려막기식 방법보다는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카드 빚을 포함한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기에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카드 빚뿐 아니라 나의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 후 금지 명령을 통해 각종 독촉 및 추심은 물론 압류, 경매 등의 법조치마저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이자는 더욱 커지고
나의 재산까지도 강제 처분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되기 전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는다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도 탕감받고 떨어진 나의 신용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나의 채무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압류까지 가지 않고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압류가 돼버렸다 하더라도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 상황을 잠시 멈출 순 있지만 압류 전이라면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상황을 금지시킬 수 있는 만큼 나의 재산을 지키며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연체기간에 따라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지금 신용카드뿐 아니라 다양한 채무로 힘든 상황이라면 또 다른 채무를 만들기 전 반드시 저희 이원우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돌려막기식 대출도 어느 순간 더 이상 힘들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결과적으로 더 큰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초기에 개인회생을 통해 나의 근본적인 채무를 저희 부산 전문 변호사 이원우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